패션TV 인기 검색어 핫7. 7위는 정준하 결혼식 하객. 노총각 드디어 결혼합니다. 연예계 대표 노총각 정준하 씨가 드디어 품절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20일 정준하 씨의 결혼식 현장. 절친 소지섭 씨를 비롯해 수많은 스타 하객들이 함께했는데요. 여기 무한도전 팀도 빠질 수 없겠죠? 오랜만에 강호동 씨의 모습도 보이고요. 결혼식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오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준하 씨 생일 주시오니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서 행복하시게 아들 잘 나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음식 원숭이 댄스를 끝으로 드디어 오늘 신랑 정준하 씨가 등장했습니다. 고맙고 왕비처럼 모시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무원 출신의 아리따운 신부를 얻은 정준하 씨. 노총각 모두 힘내세요. 대한민국 노총각들의 희망으로 떠올랐는데요.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려요. 6위는 이효리 뱃살 논란 종결. 대한민국 대표 섹시 디바 이효리 씨의 명품 복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후덕한 뱃살이 포착되며 뱃살 굴욕의 주인공이 됐던 이효리 씨. 당신 쿨하게 대응했지만 최근에 다시 명품 복근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S라인의 비결이 채식이 아닐까 추측하는 가운데 채식으로 화제가 된 또 다른 스타 이한희 씨도 있죠? 횟수로 9년? 사실은 제 동생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좀 떨어져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 동생이. 근데 그런 걸 되게 많이 보면서 제가 20살 딱 초반에 진짜 나는 생각하는 거랑 내가 사는 거랑 똑같이 살아야지 막 이럴 때. 연예계 대표 채식 미녀 두 분, 채식하면 저도 이뻐질까요? 5위는 한스밴드 김한나 이혼 위기. 자매로 이루어진 3인조 밴드 한스밴드의 맏언니 김한나 씨가 비밀 결혼 후 이혼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남편을 처음 만난 김한나 씨는 4년여의 교제 끝에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3개월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혼남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이가 있었던 사실은 만나게 된 2년 정도 후에 알게 되었고 연락을 두절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농약을 앞에서 마셨던 사실이 있고요. 그만두자고 했을 때마다 남편분께서는 폭언과 또 앞에 자살 시도를 통해서 또 한나 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게임에만 빠져 있었고 그리고 직업을 구하려 하지 않았고 폭언을 좀 하셔가지고 한나 씨가 조금 두려움에 있었던 상태였고요. 이에 남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김한나 씨의 남편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한나라는 사람이 오빠 나 그거 괜찮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속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엄마한테 결혼한다고 얘기할게요.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잠수를 탄 거예요, 사람이. 그 한나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얼굴만 보고 가겠다. 보고 얘기만 하게 해줘라. 끝까지 못하게 막아요. 그 상황에서 정말 저도 삶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울증도 심하게 앓았고 그냥 농약 그걸 좀 싸가지고 가가지고 물병에다 타서 마셨어요. 말리고 쳐내버려가지고 다 쏟아졌지 먹지를 못했어요. 혼인신고 안 하면 자살한다고 협박했다. 협박 안 했어요, 저. 같이 사는데 협박을 왜 해요? 내 옆에 있는데.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접어든다는데요. 원만한 해결 바라겠습니다. 4위는 백지영 남성 비하 논란. 백지영 씨의 신곡이 남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1일 남성연대가 백지영 씨의 신곡 굿보이의 가사가 남성을 비하하고 있다고 주장해 음원 유통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인데요. 노래 자체가 평등한 남녀 관계를 좀 심각하게 좀 저해시키고 왜곡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절된다든가 주인을 물어 연하남은 날개짓는 개처럼 다루는 그런 설정 자체가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죠. 이에 대해 백지영 씨의 소속사 측은 남성의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고 위트 있는 가사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 법원의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위는 정엽 열애설. 감미로운 노래로 여심을 사로잡는 정엽 씨가 핑크빛 열애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24일 한 여성지는 정엽 씨가 7년 열애 끝에 헤어진 옛 연인과 올 초부터 다시 만남을 이어온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여성은 4살 연하의 쇼호스트로 정엽 씨의 대표곡 Nothing Better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하지만 정엽 씨의 소속사 측은 7년 열애 사실을 맞은 아 이미 헤어진 사이라고 전했는데요. 정엽 씨 역시 SNS를 통해 씁쓸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열애설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진짜 열애 소식도 기대할게요. 2위는 이미숙 연하남 공식 입장.
배우 이미숙 씨가 이혼 전 17살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주장이 불거진 가운데 이 남성이 술집에서 일하는 남성 접대부였다는 사실이 보도됐는데요. 이미숙 씨의 계속된 연하남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난 2월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수사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미숙 씨.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 소수사 측은 이미숙 씨가 이혼 전 17살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용된 합의금도 이미숙 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했는데요. 남자와의 스캔들 때문에 소속사에서 합의금으로 지출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네. 얼마죠? 예. 5천만 원인데요. 네. 그리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 소수사 측의 대리인은 이 남성이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미숙 씨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연예인이기에 앞서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전했는데요. 거침없는 폭로전으로 얼룩진 이번 사건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넷째 주 섹시한 TV 연예 중심 인기 검색어 핫7. 과연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고영욱 영장 기각.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8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사실이 알려진 고영욱 씨. 사전 구속영장이 수정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바 있는데요. 지난 15일 경찰의 재조사가 결정된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의 모습을 보이는 경찰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또 다른 피해자가 2명이 있어서 많이 지연됐습니다. 좀 급한 상황일 때 이상할 정도. 하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작업실이라고 해서 갔던 곳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오피스 같아요. 기사에 났던 부분들의 행동들은 같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리고 검찰의 사전 구속 영장 청구와 함께 지난 23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듯 수많은 취재진이 모였는데요.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판사님 신문에 성실히 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욱 씨는 짧은 심경을 전한 뒤 조사를 위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를 신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1시간 30분 후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고영욱 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그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차로 이동한 고영욱 씨.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찰서에서 대기한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고영욱 씨가 대기 중인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혹시 지금 그럼 고영욱 씨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실제 심사했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대기 중인 거예요? 결과 나올 때? 네, 그렇지. 판사 가부 여부를 해줘야죠. 수감이 된다면은 구속되면 우리 유치원 이제 구속돼 있는 거지. 한편 그날 저녁 법원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고영욱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 처리했는데요.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억울한 점 어떻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이 어떠세요? 수많은 취재진들을 뒤로한 채 귀가 좁히는 고영욱 씨. 더 이상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고영욱 씨는 성폭행이 아닌 간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폭력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폭행, 협박일 경우에는 강간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고요. 강간의 범주까지는 힘들다라고 할 때는 위력에 의한 또 위계에 의한 간음도 규율을 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로 향후 검찰에 송치된다고 알려진 이번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